우리나라 사람들의 3사람 중 1명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의사 처방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기준이 맞는 것일까요? 김용현 원장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의학적인 밝혀지는 사실과 자연현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고혈압을 현재 기준은 120을 평균으로 해요. 이거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 120을 기준으로 해서 110에서 130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130에서 160, 70까지가 있는 것이고 11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95 뭐 이런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DNA가 생리적으로 당신은 혈압을 11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당신은 혈압을 120으로 잡아놓은 거고 당신은 혈압을 14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혈압이 고혈압 같아요? 고혈압 아닌 것 같아요? 저 정상적인 혈압으로 보이죠? 조금 높으실 것 같아요. 예, 저 140이에요. 140요? 네. 그러면 여기 진취에서 제가 보면 20이나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80년대는 혈압의 기준을 120으로 잡지 않고 130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80년대 이후에 지나면서 이 혈압을 130에서 120으로 10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을 다운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혈관과 심장에서 내보내는 압력이에요. 심장에서 내보내는 압력이 모터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내보내는 압력이 이게 높은 사람이 좋으냐 약한 사람이 좋으냐 또는 낮아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혈압이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 때마다 1년에 1씩 올라가요. 40대 기준에 갖고 120이었던 사람이 50이 됐는데 130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압력은 똑같은데 혈관이 굳으면 혈압은 올라가는 거예요. 애기들은 혈압 낮아요. 걔들은 이렇게 해보면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혈압 보면 다 110대나 100대 이래요. 그럼 걔들은 저혈압이니까 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혈관이 너무 시축성이 좋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압을 쭉 풍선 늘어나듯이 아주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은 똑같은데 굳으면 관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압이 높아져서 평균적으로 60대, 70대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혈압은 150에 160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준이 정확하냐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120이 정확하게 맞느냐 아니 옛날처럼 130 기준이 맞느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이 동일해야 되느냐 다 몸무게도 똑같고 체형도 똑같고 이래야 되냐는 건데 안 그렇걸랑요. 사람들이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체중이 다 다른데
심장의 사이즈와 심장 능력이 어떻게 다 동일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혈압이 높은 사람도 존재하고 낮은 사람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40이니까 저는 약을 먹고 혈압을 120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떨어뜨리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요. 심장 근육이 있어요. 그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능력이 압을 나타내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데요. 혈관은 동일한 상태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혈관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와 심장에 이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자꾸 근육을 이완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이 있는데 80kg인 사람은 피가 굉장히 많이 공급돼야지만 몸 전체를 피가 돌아요. 작은 사람은 아기가 혈압이 140이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DNA가 뭐를 하고 있냐면 내 몸에서는 요만큼의 피를 내보내야 돼 하고 심장을 그 압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덜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120일 때 60kg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가 다 도니까. 피가 영양분부터 시작해서 면역물질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가는데 혈압약을 먹어서 20kg를 돌 정도의 피를 줄인 거예요. 심장의 근육세포를 이완시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만큼 산소라든가 이런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140이었던 사람이 120을 넘치면 첫 번째로 힘이 빠져요. 자기가 쓰던 힘이 있는데 힘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손발이 차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이 덜 되면 세포는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세포는 나이가 들면 소멸하고 다시 그걸 재생해서 또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20kg 맞고.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나서 10년쯤 지나면 반드시 당뇨가 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레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를 한 다음에 가야 되죠. 그래서 혈압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6개월 단계하고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체질이며 그 사람의 체형이며 그 사람의 심장의 능력인 거예요. 낮춰놔버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100%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자체를 강하게 하는 약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강이에요. 생강, 울금 이런 애들이 심장 조직을 강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아예 이걸 먹는 거예요. 김치에도 생강을 넣고 항시 심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아예 반찬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먹는 거고, 인도나 이런 애들은 그거를 카레로 만들어서 아예 그거를 죽을 써갖고 밥에다가 집어넣어갖고 항상 그걸 먹어서 그 심장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식생활 안으로 그거를 들여놨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급작스레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혈압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히 사람마다 달라서, 의외로 100대 정도가 되는데도 아주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압이 낮은 사람들도. 근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160 정도 됐어요. 70대 이러실 때. 정상적이었걸랑요. 그래서 그 기준은 현재 120을 정하고 그보다 높으면 무조건 고혈압 이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심장의 근육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혈압약을 갑작스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 근육이 더 느슨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푹 쳐져요. 혈압약도 몸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먹는 양을 정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을 먹는 순간 혈액의 공급이나 이걸 현저하게 준다는 사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부분을 갑작스레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현상일 경우에는 이거는 대처 방법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혈관이 약해져서 일어날 때는 혈관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혈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합성되어 있는 그런 원료로 하는 혈액순환 개선제들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일어나갖고 약을 넣어갖고 혈관을 청소를 해요. 그러고 나면 2번이나 3번은 안 시켜요.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2번, 3번 하면 혈관이 얇아져서 그냥 터져버려요. 그만큼 혈관이 얇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물론 막혔으니까 한 번이라도 뚫어서 생명 살려야 돼요. 그건 굉장히 치료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막히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혈관을 주기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불순물들이 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원칙적인 일들이에요. 혈압약을 안 먹었을 때 머리가 띵하고 막 열이 오고 이런 사람이라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면 혈관이 어딘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면 뇌출혈 일어나고 이러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혈관의 청소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답이 기본적으로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혈액의 순환은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은 세포 재생과 암이나 이런 병을 막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람마다 아주 달라서 누구나 자기가 건강에 관심이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혈압약을 먹어요? 그럼 결국은 저혈압일수록 좋다는 뜻이걸랑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마다 달라서 평균치를 옛날에는 130을 잡고 지금은 평균치를 120을 삼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혈압약들이 계속 다른 형태의 혈압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혈압약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을 조절하는 그런 혈압약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장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혈압약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장을 조금 다르게 하는 혈압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도 효능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기본적으로는 보여요. 혈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환하면서 몇 가지 약제들을 써서 고혈압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를 좀 올리는 식으로 해서 꼭 단약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약으로 해갖고 혈압을 잡으면
건강은 피예요. 뭐가 아프다 뭐 하다고 할 때 보면 전부 피의 순환의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혈압부터 알아보세요. 내 혈압이 얼마가 정상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 같은 거 받잖아요. 보통 뭐 40대부터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수치나 이런 게 혹시 용지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기록이 있다면 그때 걸 봐요. 그리고 내가 10년 사이에 10 정도 올라갔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수치다 생각을 하고 혈압 문제를 해결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참고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시청한 내용은 김용현 원장의 자연순환 치유 강좌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원장은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치매 등을 주제로 자연순환 원리를 적용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는 직접 강좌에 참석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